Everybody sing that shit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책방에서 영화 읽기 우리 촬영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 함께 다룰 영화는 조정석, 윤하가 주연했던 엑시트라는 영화입니다. 어땠어요? 그 전체적인 그 느낌이? 재밌었어요. 저는 반말. 뭐 편한 대로. 오케이. 되게 재밌게 봤어. 우리 가족들 나를 포함해서 8명이 다 같이 가서 봤거든. 어쨌든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재미없으면 이제 조마조마한 거야. 이 억지로 모시고 갔는데 재미없으면 어쩌나. 근데 한 초반 10분, 20분 그 본격적으로 재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말 큰일 났다. 너무 망작 삘이 막 스물스물 나가지고 걱정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재난 사태가 펼쳐지면서 뭐 깊이 몰입해서 볼 수 있었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가족 모두가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. 영화 보면서 처음 딱 들은 생각이 이건 민방위 훈련, 예비군 훈련 때 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일단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뭘 어떻게 하시고 아래층에서 화재라든지 뭐가 나오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해야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 사실 그 자정 넘어가면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그렇게 재난 대비 방송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재미없잖아요. 이런 거 틀어주면 효과 완전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. 생각이. 이게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재미가 워낙 커가지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아. 특히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주변에 앉은 분들이 막 조정석이 힘들게 올라갈 때 막 같이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이제 몰입을 도와주더라고.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. 오락성 측면에서는. 영화 재밌었던 것 같아요, 확실히. 윤하의 그 가는 팔로 저렇게 과연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했지만 그새 또 윤하 팔뚝도 봤어. 아니 이게 올라가니까. 세밀하게 잘했구나.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정석, 윤하 이 콤비가 계속 사투를 벌이잖아. 그러다가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르는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더 이상 그동안 의지했던 그 어떤 수단들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와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등장한 이제 도구가 드론이었어. 드론. 그 드론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나 혼자 생각했던 건데 보통 청년들이 드론을 만들고 있거나 그거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이제 혼내는 거지. 야, 너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? 주식도 안 되면서 영어 공부나 더 하지. 맞아.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지. 너 뭐 하는 거냐라고 늘 혼나는. 한심하게 보고 논다고 생각하고. 그렇지. 이 두 사람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청년들의 그 딴짓들, 청년들의 한심한 짓거리들이 모여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나한테는 되게 큰 감동을 줬던 것 같다.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거, 정말 시간 낭비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그 청년들의 미래, 청년들의 내일을 개척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 구조 과정이 되게 즐겁게 느껴지는 게 또 이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위기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저기 막 나서는 것들이 상당히 소소하게 즐겁게 이 일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는 것들과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드론도 다 쓸모 없어졌을 때 이 두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지. 거기서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때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는 점에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.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. 우리 좀 살려주세요. 더 이상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청년들 굶어 죽습니다. 일자리도 없고 또 뭐 어떤 정책들도 우리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어른들은 자꾸 우리한테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소리 한번
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.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.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.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라고 외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. 갑자기 숙연해지는데. 이 영화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부러 완전 나쁜 놈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일단 구성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뭐 악랄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일단 상황은 시작에 벌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극복해가는 이야기인데 또 이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도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무슨 대단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짠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찌질해 보이는 그 주인공들 맨날 여기저기서 눈치밥 먹는 조정석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잘하는 거 없어 보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여자의 주인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해가는 모습들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특징적인 또 하나 즐거웠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야. 무슨 말이냐면 수시로 질질 짠단 말이야. 자기들 구조 못 되고 저 사람 구조해 주세요. 다른 사람은 이제 구조를 먼저 시키면서 근데 그게 그냥 아주 담담하게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도 구조받고 싶은데 하면서 질질 짜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. 그러니까 되게 평범해 보이는 영웅들 이야기여서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부담 없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유나랑 조정석이나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.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, 그 큰 능력 없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지. 적어도 이 유나나 조정석 같이 찌질하고 또 늘 뭐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 직업이 없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작은 선택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어떤 엄청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를 구원해주고 뭐 우리 교회를 정화해주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게 동조하지 않고 질질 짜면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들을 끝내 달성해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 영화 전체가 사실은 이 청년들한테 보내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, 뭔가 내가 운동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관중들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뭐 337 박수 쳐주는 것처럼 그런 응원의 메시지. SOS 모스부처럼. 그렇게 느껴졌었어. 그러면서 응원을 받고 있는 나도 기분이 좋았고 또 한편으로 청년들한테 저런 응원을 보내고 싶다. 근데 교회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응원을 보내고 있는가? 혹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가?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영화가 비판하는 것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살아남는다. 더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남들보다 빨리 높이 올라가라. 이런 목소리랑 다른 목소리를 주고 있는가? 혹은 똑같이 그런 목소리에 찬동하고 있지는 않은가?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교회가 좀 청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뭐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청년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고 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실 이 청년들이 요새 되게 힘드니까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답답하고 뭐 가까운 뭐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뭔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세워가 주어야 될 아직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. 또 교회가 영화 속의 그 구조 헬기처럼 사람들 좀 태워서 좀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경제는 계속 어려울 거고 점점점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.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들다 하는데 그 힘들다는 얘기 자체를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물론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더 힘든 세상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도 공감하지만 동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목소리들이 있냐면 이 세대는 지금 청년 세대는 그 앞선 세대보다 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.
그리고 그것이 그냥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지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원래 청년 때는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. 교회에서 청년들을 자꾸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 봉사 저 봉사 막 다 하면서 힘들게 일할 때는 되게 이제 예쁘게 보는데 그러다가 그 청년이 또 취직을 못하면 한심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말은 안 해도 그게 너무 가슴 아파. 그 정말 날카로운 그 시선이 그 청년 나도 겪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것들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. 근데 한심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어. 다른 교회들 보면은 어떤 교회는 뭐 그 교회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우리 한 청년 더 고용하게 운동을 하자. 그래서 고용 안 해도 되지만 한 명 더 고용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. 뭐 이런 운동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완전 훌륭한 교회. 어떤 교회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다고 하면서 뭐 전문가들 데려오고 뭐 세미나도 하고 창업 자금도 대주고 뭐 이런 일들 하더라고. 여기는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만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. 사실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? 얼마나 실제로 고용을 창출해내고 또 기업들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어. 헛발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또 다른 청년들한테는 깊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. 그렇죠. 교회가 뭔가 구원의 베스켓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, 방주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근데 그런 자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. 근데 그런 자원도 자원인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아닌가.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.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청년부 사역자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힘드니까.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청년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예,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엑시트 한번 읽어봤습니다. 재밌습니다.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